안녕하세요. 파락강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금일 시장 우리 코스피가 0.57% 그리고 코스닥이 0.81%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그동안 상승 흐름에 비해서 코스피 0.57% 하락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저만 그런지는 몰라도 오늘 참 어떻게 보면 매매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전장에 쭉 오르는 모습이 나오다가 그래서 1.34% 이렇게 고가를 만들고 종가가 마이너스 0.57% 거의 최저가가 0.68이었으니까는 거의 저가 부근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종가상으로는 어제 대비 마이너스 5.7%밖에 하락하지 않았지만 오늘 장중에 오전장 1.34% 그리고 종가 마이너스 57% 그렇죠. 0.57% 결국 한 1.9% 정도의 이런 고점에서 저점으로 하락하는 그런 장중 변동폭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 저도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변동성이 크고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유 종목을 매수하는 종목도 한 절반 이하로 좀 줄은 그런 상황이고 홀딩을 하더라도 아주 진짜 큰맘 먹지 않으면은 잘 홀딩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분봉의 모습을 이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어제 장이 이렇게 마감하고 오늘 시초가부터 좀 0점 올라오다가 그렇죠. 빠졌다가 다시 10시 중반쯤 저도 최근에는 이렇게 장 초반 종목들도 계속 체크를 하지만 이 주가지수 움직임 그렇죠. 그리고 매매 동향을 꼭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오늘 10시 중반까지 코스피가 1%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좀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은 아닌가 또 거기에서 이런 상승을 만들어낸 것이 이 화면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코스피 장 초반부터 마감까지 이 외국인 기관 개인의 매매 동향을 선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이 검은색 코스피 지수가 10시 중반까지 이렇게 위에 차트와 함께 이렇게 상승 모습을 보였고 그것을 만든 것은 이 기관들이었죠. 그렇죠? 지금은 기관이 3,900억 매도가 나왔지만은 이 10시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3천억이 넘는 그런 순매수가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쭉 매수를 해줘서 주가 지수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갖고 저도 조금 오전장에 매매를 한번 했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이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 저 또한 장 초반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종목을 매수를 했고 또 이후에 주가가 쭉 빠지는 모습이 나왔죠. 우리 어제 영상에서 봤듯이 이젠 완연하게 역배열 그렇죠. 거의 고점에서 1.9%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서 오후장은 좀 매매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역추세를 만든 상황이라면은 종목들도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도 장중에 계속 이렇게 하락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르다가 하락하고 또 이렇게 오르는 척 하다가 또 하락하고 이런데 잘못 오르는 모습 보고 덥석 들어가면은 또 바로 지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거의 매수가에서 한두 호가 올라가다가 또 쭉 빠지는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많이 오늘 윗꼬리를 달았잖아요. 그렇죠? 오전장에 이렇게 오르다가 장 후반에 빠짐에 따라서 차라리 오후장은 이런 모습 보면은 매수하고 싶잖아요. 오를 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예 이 종목을 매매를 안 하고 그냥 흐름만 보고 또 지수의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어제 보유하고 넘어왔던 이 유니퀘스트 오늘 1.68% 이게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3분봉인데 어제 마감을 하고 오늘 시초가가 이렇게 1% 이상 이게 갭 상승이 나왔는데 1.68% 갭 상승 출발하였지만 그것이 고점이 돼서 바로 음봉이 나오고 그리고 어제 종가보다 또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와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갖고 있을 때 좀 매도 처리를 전량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지수의 움직임 그렇죠. 장 초반에
주가 코스피 지수가 강한 흐름이 나와서 이 한국금융지주를 좀 매수를 하였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21선과 밀착된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죠. 거의 11선과 15일선, 5일선이 좀 이렇게 밀착된 지점에서 오늘 1% 갭 상승,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강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 종목도 지금 3분봉입니다.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3분봉이고, 여기서 장이 마감하고, 그렇죠. 이제 장이 마감하고 주가가 이제는 코스피 지수 상승과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 중인데, 저도 이 3분봉 22평선 요 기준선 여기서 이제는 매수를 해줬습니다. 요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기준선에서 이탈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여기서 분할 매수 이후에 주가가 쭉 오르죠. 그렇죠. 단기간에 3% 정도 이렇게 수익을 얻은 상황이었는데, 또 우리 지수가 근데 10시 중반부터 참 쭉 빠져버리잖아요. 이 기관들이 다시 매도 금액을 늘림으로써, 그렇다 보니 이 증권주인 한국금융지주도 물론 오늘 시장 대비 3% 상승 좋은 모습이 나왔지만 고점에서 주가가 쭉 빠져버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쭉 빠져버리는데, 이 저항이 됐던 3분봉 22평선을 보고 매도를 했으면 참 좋은데, 그렇죠. 머리 맞고 빠지잖아요. 그런데 15분봉 22평선까지 이렇게 지켜보려고, 여기 시간대가 12시 9분쯤입니다. 이 3분봉 92평선 3 곱하기 90은 270분, 15분봉에 22평선 15분봉이 20개 있으니까 300분이죠. 거의 12시 초반대 보면은, 그렇죠. 여기쯤이 되겠죠. 지금은 15분봉 화면인데 15분봉 22평선 여기를 테스트에 성공하는지, 그렇죠. 아랫골이 만들었을 때 저는 거의 매수가에서 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3분봉입니다. 여기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큰 손실은 난 것은 없지만은 3%대 수익률이 여기서 매수했던 이 수익률이 고스란히 또 몇 시간 만에 이 주가지수의 변동폭을 쭉 오르다가 쭉 빠지는 그런 모습에서 별 재미도 못 보고 3% 수익률을 고스란히 날려버렸습니다. 참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렇죠. 우리 이 한국금융지주도 항상 말씀드리는 이 기준선 매매였죠. 3분봉 22평선 기준선. 꼭 기준선을 갖고 매매를 꼭 해보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현재 3%대 이렇게 수익률을 얻고 있는데, 이 종목은 시간에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0.71% 하락. 그렇죠. 큰 이슈가 없는 이상 시초가가 좀 약세로 시작을 할 것 같고, 저도 좀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종목을 오랫동안 홀딩하는 것 자체가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불안해 갖고, 뭐 오늘 매수한 종목 뭐 다음날 시초가가 약하거나 흐름이 별로 좋지 않으면은 최대한 보유한 이 수익률을 지키기 위해서 좀 매도를 하는 편입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그런 뉴스가 있어서 오늘 갭 상승이 나왔죠. 3.37%. 그렇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77,000, 외국인이 22만 주. 좀 이 기관과 외국인의 압축된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주가 위치는 이전에 만들었던 이 고점대, 그렇죠. 그리고 캔들상의 고점대가 이렇게 저항 라인으로 주가의 멈춤 현상, 그렇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이 저항 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봉에서 이런 실적의 호재성 기사, 그리고 21선을 단번에 갭으로 뛰어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서 저도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다가 이제 매수를 하는데, 매수는 이 분봉 역시나 3분봉입니다. 그런데 어제 장이 마감하고 이제 실적이 잘 나와서 이제 갭상승이 나오죠. 그렇죠. 시초가가
82만 9천 원 정도 여기서 이제 시초가가 만들어집니다. 갭으로 시초가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항상 중요한 것은 갭을 만들었을 때 많은 종목들이 아주 뭐 중소형 개별주들 아니면 큰 호재가 있는 종목들은 뭐 이렇게 쭉 바로 갭을 메우지 않고 이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 갭을 띄었다면은 이 갭을 메우는 이 빈 공간을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 빈 공간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것을 메우는 이런 하락폭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도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서 갭을 메우고 다시 재차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82만 2천 원 제 평균 매수 단가인데요. 82만 2천 원대가 대략 한 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82만 2천 원대 3분봉에서 조금 슈팅이 나올 때 그때 이제는 좀 매수를 해줬는데 이렇게 82만 2천 원대 요 라인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평선은 요 3분봉 그렇죠. 역시나 기준선인 요 3분봉 22평선 요것을 지켜주고 이제 오르는 모습이 나올 때 여기서 좀 매수를 해주었고 일단 여기서 매수를 해준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시초가죠. 그렇죠. 이것을 갭을 만들었던 이 시초가를 돌파를 해주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초가가 갭 상승이 나와서 이 시초가를 돌파를 못하면 다시 밀리는 모습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아마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매하신 분들도 꽤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안 그래 뉴스로서 실적 호재성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초가를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해서 거래량을 실으면서 돌파르가 나왔죠. 그렇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시초가를 돌파하기 이전에 이 3분봉 22평선 이 기준선 매매를 통해서 여기서 매수를 해줬고 이때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기준선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바로 올라주면은 심리적으로 참 편하죠. 그렇죠. 매수한 다음에 바로 올라주니까 뭐 하락한다 하더라도 수익은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손실은 안 보잖아요. 그렇죠. 내 매수가보다 바로 올라주니까 이러면서 종가상으로 갈수록 이제는 상승 흐름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른 다음에 이제 지수가 하락함에도 좀 강한 모습을 이제 장 후반에는 이런 박스권 라인에 이제 갇혀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종목을 선정을 했을 때 뭐 일봉상에서도 보고 그렇죠. 지금 어떤 종목이든 종목을 물론 상승하는 종목을 선정하는 것 그것이 뭐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겠죠. 그렇죠. 하지만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심 종목을 잡아놓은 종목들 중에서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역시나 항상 우리 선생님들 강조드리듯이 이렇게 기준선에 맞는 뭐 3분봉 22평선이든 이렇게 기준선에 꼭 왔을 때 조정이 나와서 눌림이 나오고 거기서 이탈되지 않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잘 선정을 해보면서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매수를 해주면서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들어간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인 눌림목과 그것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나만의 기준선 저 같은 경우 이 3분봉 22평선을 이렇게 눌림목을 잘 활용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이렇게 장이 끝나고 여러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아, 이 종목은 여기서 눌리지 않고 오르는구나 그런 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마지막으로 시장 자체가 뭐 큰 하락은 아니지만 변동성이 상당히 제법 나타나고 있고 또 이 매매 동향도 계속적으로 개인 위주의 순매수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큰 유동성을 갖고 있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종목들이 많이 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그 커진 종목들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다 큰 자금이 투입이 돼야지 그 종목들을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서 차익 실현하려는 그런 보유자들의 물량을 받아먹으면서
단기간에 급등한 시가총액이 커진 그런 대형주들 또 중소형주들도 신고가를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한 시점인데 개인만 나홀로 순매수를 한다는 것은 지수와 종목을 그렇게 시가총액이 커진 시장을 끌어올리기에는 다소 힘든 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꼭 매매 동향을 외국인이나 기관 쪽 함께 개인과 함께 매수를 해준다던가 이런 메이저 주체들의 이런 수급을 꼭 체크를 하셔서 변동성 장세에 충동 매수나 그렇게 너무 쉽게 접근하지 마시고 좀 조심히 지수의 움직임 그리고 한번 방향을 추세를 만들었다면은 그 주가지수가 빠지는 그런 코스피 3분봉 차트인데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락 추세로 분봉상 만들었다면 좀 조심의 필요도 있는 좀 여유를 갖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